요즘 부동산에 대한 규제 엄청나지요.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 시장 경제가 왜곡됐다는 사실이 중요하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겁니다. 많은 부동산 수요자들은 강남의 아파트를 원하는데 강남에는 온갖 규제를 지금 다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왜곡돼서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부동산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규제 중에 하나가 바로 집값 조달 계획서입니다. 이 집값 조달 계획서는요, 아주 쉽게 말하면 촘촘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는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관련 서류만 하더라도 적어도 15종, 15종은 내야 하고요. 필요하다면 자세한 또 그 내용을 집을 사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요. 9억 원 넘는 아파트 집을 살 때는요. 아주 진짜 촘촘하게 계획서를 내야 해요. 촘촘하게. 예. 그렇지 않으면 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예금은 얼마를 했고 주식 처분은 어떻게 했고 대출은 어떻게 받았고 정여는 또 어떻게 받았는지 관련 서류들을 아주 꼼꼼하게 내도록 합니다. 그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에요.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금 개정돼서 입법 예고된 겁니다.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면요. 정여나 상속을 받았다 이러면 이게 부부간이냐 아니면 직계 존비속 간이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부부간에는 6억까지 괜찮죠. 6억까지 세금을 안 냅니다. 그러나 직계 존비속의 정여라면요.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또한 현금이나 이렇게 현금과 비슷한 자산을 뭉쳐서 현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되고요. 여기에다 기타 자산에 대해서도 아주 명시를 해야 됩니다. 현금 등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금괴면 금괴, 비트코인이면 비트코인 이렇게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거죠. 또한 자금 조달하는 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됩니다. 계좌 이체를 할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 대출 승계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보증금도 승계하고 대출도 승계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인지 이것도 아주 소상히 내야 되고요.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됐을 때는 왜 굳이 힘들게 돈 뭉치를 들고 가서 건네야 하는지 그 이유도 소상히 써야 됩니다. 소상히. 굉장히 까다롭죠. 또한요. 서류도 제가 15종이나 해당된다고 하잖아요. 이 서류가 장난 아닙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예금이라고 하면 현금이면 예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금 잔고 증명서죠. 잔액 증명서를 내야 되고요. 또 잔고 증명서도 내야 됩니다. 주식 대금을 매각했다 이러면 주식 거래 내역서 이것도 내야 되고요. 또 현금으로 내가 냈는 것 중에 기타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소득 금액 증명원을 내야 되고요. 또한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그에 맞는 또 증빙 서류도 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러면 대출 거래 확인서, 부채 증명서, 금융기관 대출 신청서 이런 것까지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꼼꼼한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가 말입니다. 이게 아마 거의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존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살 때 이거를 냈었는데 이게 좀 더 강화돼서요. 투기 과열 지구는 당연하고 조정 대상 지역까지도 확대를 했고요. 비규제 지역에서는 6억 원 이상 주택으로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이게 입법 예고 한 40일간 입법 예고하고요. 규제 심사를 거쳐서 3월쯤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거든요. 진짜 살벌해졌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기입하다 보면요. 이제 이게 세무조사를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됩니다. 결국은 집값 조달 계획서를 냈다가 세무조사를 당하는 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예상을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무섭죠. 그래서 제가 살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만큼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또 강화된 거예요. 지금 규제 쪽으로만 지금 계속 가고 있으니까 참 점점 부동산 시장은 어려워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